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신 박사님의 고원직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총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 와서 이제 다 됐고 공천도 코앞에 벌써 닥쳤네요. 마감했대요. 네, 코앞에 닥쳤어요. 예, 그래서 뭐 보수는 통합이 됐다 하고 민주당은 사고가 나고 하는데 불과 한 달 전의 분위기와 한 달 뒤의 분위기가 이 외관상으로는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보면 뭐 김남국 사태나 또 무슨 각종 시장에 가서 뭐 대통령 부부가 말한 사태, 뭐 총리가 한 사태 이런 거에다가 또 그 임미리 교수입니까? 예. 예, 그 교수에 대한 고발 문제 거기에다가 또 민주당이 좀 낙점 공천을 하려다가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또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깨문들이 나서서 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악재들이 총체적으로 발현되는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뭐 한국당이 제가 봤을 때 통합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통합이 뭐 아름답다거나 뭐 또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이거나 공천이 또 혁신적이거나 별로 그러진 않은데 분위기로 보면 한국당은 뒤로 서서히 가고 민주당은 그냥 뒷걸음을 급속도로 치면서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해서 민주당이 더 못해서 지금 총선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저기 좀 자성향 평론가들하고 대담해 갔는데 아 그래요? 예, 저 말고 이제 4명이 자성향 평론가들인데 진보 쪽인데 평론가들이 예, 기가 그 좀 사람들 죽었겠네요. 기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 약호가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예. 화불단행이란 말이 있는데 화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오면 여러 개가 뭉터기로 온다. 뭉터기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보면은 그 근원이 다 있었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 지금 임계점에 다 왔다. 물도 끓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지금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제 3년이 2년 6개월 넘었죠. 네, 3년이 넘었네요. 4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 방자한 국민을 완전히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전이 돼갖고 국민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쭉 쌓여왔어요. 민주당 내에도 완전히 적어도 집권당 같으면은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와 손발을 잘 맞춰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간도 필요하지만 청와대 같은 그런 거대 권력들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갈 때는 집권당이 적절한 견제와 이런 것도 조언도 해주고 감시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집권당이거든요. 야당이라는 것은 늘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권력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 늘 그래. 그래갖고 귀등으로 듣게 마련이고 또 야당에서 그런 얘기 해갖고 뭐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졌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갖고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고집불통한이에요. 하려는 것도 야당에서 뭐라고 하면 안 하는 거니까 집권당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하는데 집권당이라는 지금 뭡니까 여의도 출장소 역할뿐이 한 게 없어요. 입 딱 다물고 전부 똑같은 목소리를 해. 그럼 다 정당이 아니죠. 뭐 한 사람만 있지 몰라 거기에 뭐 120 몇 명이나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양성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되고 거기서 용해돼 가지고 이렇게 발현되는 거 그게 이제 민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일시에 지금 폭발하는 중이다. 지금 저는 폭발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폭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그마가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터져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들이 이 정권 또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진작부터 오만한 정권에 대한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야당이 또 워낙 못하다 보니까 이거 요건 보니까 뭐 이 더불어보다 또 못하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야권이 최근에 뭐 통합도 그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모양새도 갖추고 저는 그 중에서도 김영호 공관위원장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래도 역시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또 걱정을 끼치는 일도 많았습니다만 김영호 지금 공관위원장이 국회의장도 하고 다선 출신이고 또 언론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정무감각도 뛰어나면서 이런 어떻게 뭐 보면은 그 중심을 잘 잡은다 할까 구심점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좀 믿음직스럽게 또 이런 최근에 공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 망했던 그 친박 공천. 옥새 들고 나르시아 뭐 이런 친박 공천 하는 것처럼 진문 공천 때문에 지금들끼리 지금 자중질에 나와갖고 개싸움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스텔스 공천이라고 이렇게 뭐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용하니 하면서 그 물러나는 또 이렇게 사람들 의원들 다선 의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물러난 사람들의 명예도 존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출마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도 그전에보다는 상당히 좁혀진 그런 상황, 10% 이내로 이렇게 좁혀진 것 같아요. 오늘 리얼미터 나온 것도 보니까 한쪽은 41점 얼마고 통합신당, 민주통합당은 32%에서 9% 이내로 이렇게 좁혀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도 여당의 경우 또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 내지 15%는 감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표본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오차가. 그 표본을 이렇게 표집을 할 때 뭐 옛날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게 맞게 그 득표율에 맞게 비율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로 과다 표집돼 가지고 과다 표집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 때도 어떻습니까? 아니 새누리당이 180석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다 10 내지 18% 막 20% 이렇게 높으니까 다 당선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딱 까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져 버렸죠. 근데 지금 민주당도 지난번 진문 그 친박 공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진문 공천에다가 또 조국까지 지금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순 여사까지도 또 소환을 했대요. 아니 신경민이는 김민석이하고 붙었는데 거기 내려가서 또 하긴 뭐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대왕 대비라거나 대비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도 뭐 한마디 하면은 거기가 아주 직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약효가. 그래서 광주시장을 하는 분이 거기다가 거기 사기꾼한테 속았던 거 아니에요. 내가 권양순이다 하고 전화 딱 하니까 갖다가 몇 억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신경민도 지금 김민석이 오고 아니 같이 경선 붙으면 되지 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또 한때는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 되면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던가 언론 출신이고 자기 나름대로 뭐 언론에 있을 때 뭐 제대로 뭐 투쟁 비슷한 걸 했다는 앵커 출신 아닙니까? 저도 뭐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왜 권양순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이번 지금 뭐죠? 저 금태섭이하고 붙은 김남국이도 아니 거기서 왜 손혜원이 나오냐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이가 예를 들면 김남국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출마 기자회견 그거를 하려면은 그 사람은 원해니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해.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지. 그것을 누가 해줬냐? 손혜원이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가 손혜원하고 가깝고 같이 많이 다니고 밀접하다. 또 김남국이가
문준용이 변호사를 했다. 아니 그렇게 손혜원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른 게 뭡니까? 손혜원의 절친. 예. 김정수가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문준용이 예. 사건의 소송 변론인까지 했다면서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국을 못 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음의 예. 빚을 지고 있고 예. 김정숙도 뭐 그런 것에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우가 쓰리쿠션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권양숙은 대왕 대비고 이분은 뭐 대비인가 뭐 어쨌든 대비라고 하던가. 예. 어째 청와대에서도 권력 1인자가 뭐 김영숙이란 말이 자꾸 나오고 있지 온 않습니까? 사방에 해자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 어디 라오스인가 어디 갔을 때도 앞에 사열 가고, 오는데 예. 대통령은 뒤에 오고 앞에 딱 폼자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그것도 인도에도 또, 가고. 그것도 내렸어도 또 그랬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까 진보 패널들하고 토론을 벌였다는데 전체 상황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상전 180도 상전백회하는 상전백회가 됐을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예.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치명상을 아주 그냥 원자폭탄을 터뜨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위기가 10번도 더 있었는데 이런 갑자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국민이 등을 돌리는 그럴 때마다 뭐 온갖 형태의 이벤트나 쇼나 또 강성 돌격을 통해서 뛰어넘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축구 경기로 보면 예선 리그에서 사실은 뭐 1승 1무 1패를 하거나 어떨 때는 1승 2패를 해도 뭐 위에 16강에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토너먼트에서 뭐 잘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선에서 3승 전승으로 16강에 올라왔다가 그렇죠. 막상 중요한 단두대 매치, 데스 매치에서 경기 앞두고 지금 설사하고 막 이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것도 또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이벤트로 돌파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이 악재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삶에 또 경제 생활에 아주 밀접한 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겹쳐버린 이상은 제가 볼 때 좀 회복 불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부 외환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안에서는 자중질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비주류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천 문제를 놓고 개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또 청와대와 당 간에도 지금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의겸이도 나가리 시키고 청와대에서 좀 해주라고 해도 어쨌든 청와대 사람들이 뭐 70명인가 60명인가 뭐 행정관 수석까지를 포함해서 한 데다가 거기에 또 한 60여 명은 그 위원회 많잖아요. 대통령. 거기다가 이런 거로는 사람이 한 60명에서 한 130명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적어도 한 4, 50명 딱 당선시켜서 대무회 안전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해찬이나 원혜영이 생각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컷오프 된 사람이에요. 이해찬이도. 그러니까 현역에 대한 그럼 배려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원래는 딱 자기가 대표하고 총선 문제 나왔을 때 40% 컷오프 시키고 뭐 이렇게 물갈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새 20%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뛰어들 여지가 공간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죠? 확 줄어들었죠. 예.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감독관 총독으로 내려보는 사람이 양정철이고 백원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백원우는 유재수 감찰문마 사건에도 걸렸죠. 울산 사건에도 걸려있죠. 그래갖고 두 개나 발목이 딱 잡혔어요. 쇠고랑을 지금 차고 은팔찌를 언제 찰지 알 길이 없는 사람이고 양정철은 뭡니까? 또 우리 황 수장이 늘 주장했던 우리들 병원 그 특혜 사건에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최근에 벌렸던 권력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
또 실세들의 그런 부정 축제 문제 또 여기저기 해먹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조용조용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료 모으고 3대 사건은 2월 1일로 닫았지만은 지금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오고 있어요. 예, 삼성 문제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끝나면은 딱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양정철이 백원호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그 정재호라는 사람이 의원, 그 사람 이번에 컷오프가 됐잖아요. 예, 그 사람도 우리들 병원 관련됐던 인물 아닙니까? 우리들 병원에 제일 깊숙이 관여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또 당 간에도 지금 개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공천을 넣고 소위 공천 파동이 날 가능성이 크고 밖에서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그렇지 않아도 외부적으로는 경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경제 나쁜 정권이 이긴 애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거든. 근데 지금 그게 다 호주머니에 탈탈 털리고 자기가 배고프고 그러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니까 시장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겠어. 속으로는 총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억장 무너지는 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지금 재밌는 게 임종석이가 정계 은퇴한다 했다가 또 설거머니 정치판에 나와서 선대위원장 맡고 연설도 하고 또 한다다가 UAE를 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 타이밍에 검찰이 지금 라임하고 또 뭐 신한금융투자 또 저기 그들이 투자했다라는 상장사 뭐 리드 이런 데를 다 뒤졌어요 어제. 지금 밖에 놓은 것보다 상상외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코스닥 상장사와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돈이 한 1조 이상에서 2조 사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게 뭐 필리핀에 뭐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고 한다면서 다 빼돌리고 미국에 투자한 게 휴지가 돼 버리고 그리고 횡령이 몇 천억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인 관련 내용이 바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투입을 하고 있는 건 이 사태 맥락에 대해서 거의 다 뼈대를 잡았다고 지금 보여요. 그렇게 보여지죠. 예, 그래서 이게 매우 심각한 행태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그냥 우리가 은행에 가면 저금하려면 아예 저금하지 말고 펀드 투자해보세요. 예. 공모펀드잖아요. 예. 지금 사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공모처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뭐 작은 펀드 하나에도 한 4,700명인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다 모으면 몇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심각하다고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원래 임종석이가 선대위원장 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쓱 흘렸잖아요. 근데 임종석이는 제가 볼 때는 양정철한테부터도 섭섭할 거예요. 그 정세균이가 얼마 후에 그만두는 거 아는데 안 알린 거 아니에요. 임종석이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세균이가 곧 총리가 돼갖고 떠난다고 하면 그 지키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근데 자기도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고 누구 알려주지도 않은 사이에 총리 돼갖고 날아가 버리고 그 이낙연이가 딱 내려오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꼬신 모양이에요. 아, 이거 호남에 가서 당신이 딱 자리갖고 하면 대권 후보도 가야 된다. 대권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가 이런저런 문제로 연 걸리듯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 비리건으로. 우선 아니 울산 사건은 임종석이가 뒤집어 쓰던가. 자기가 주모자다. 네, 아니 뭐 문재인이 내가 문재인한테는 뭐 직접적인 얘기 들은 바는 없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유세에서도 하고 자기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알아서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시를 하고 그랬다 하고 뒤집어 쓰던가. 아니면은 이런 넘겨하는 거 아닙니까? 시켜서 했다. 문의 시켜서 했다.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그런 이 비리 의혹들에 자꾸 걸려드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외국이나 살살 다니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치판에 들어왔다가 일단 떠난다고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또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고민을 좀 했겠죠.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예. 혹 해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가서 정강정책 그런 뭐 언론 발표 뭐 방송도 좀 하면서 한번 발을 디뎌볼까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지금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검찰에 가서 딱 기획이라고 받았잖아요. 손에 이거 뭐 물을 쥐면 다 빠져나간다. 소환 조사 받아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구나. 예. 혹은 이제 자기도 발을 뺀 것 같아. 이런 때는 자숙하고 있는 게 괜히 윤석열이한테 더 찍겠다가는 뼈도 못 치르겠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정치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선거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깊숙하게 순서대로 다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 문제인데 이것이 수사가 조금 진행되어서 총선이 끝날 때쯤 되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 끝에는 정치인이 달려나오는 정치 문제로 지금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휘발성이 높은 수사를 게이트가 몇 개가 터져나올지 몰라요. 예. 우리 황 수장이 맨날 했던 우리들 병원 게이트부터 터질지 몰라요. 예, 신라젠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을 만만히 봤다가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도저히 쫓아낼 길이 없으니까 예. 추미애가 국립 끝에 기소하고 수사 검사를 분리해갖고 너희들 수사 많이 해봐라. 인사를 해도 소용없고 조직을 개편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래 수사는 너희들이 하고 기소는 내가 할게. 자기 꼬봉들 좀 몇 사람 기소 검사 만들어서 그 기소 안 되네.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이번에 윤석열한테 아주 백기투항한 거 아닙니까? 개망신 당하고. 그래놓고 코로나 때문에 뭐 긴급 사태가 있어가지고 안 한다지만 그거는 검사장 회의 안 한다는데 아니 검사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일인데 무슨 코로나 예방으로 다닙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했다 싶어가 수습해야 되고 하면 그러니까. 그 길로 검사장들이 들고 받아서 그게 중계가 되거나 기록에 남으면 결국은 추미애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했을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잘못된 게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하라겠다. 엄정하게 수사하셨으면 그렇게 해주면 됐어요. 근데 윤석열 하나를 죽이려다가 지금 100명의 윤석열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잘려갖고 지방에 간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라는 거요. 다 버티면서 지금 예.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아무 이유 없이 목을 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아주 강경하게 나 물 먹어도 좋다. 한번 힘을 뜨면 사표 안 내고 끝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사장들이 18명이고 고검장들 6명이 24명이에요. 예. 기조실장, 기조부장 이정수까지 하면 25명이 와가지고 이번에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성윤이도 이번에는 찬성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이 확 돌아서 가지고 그거 말했다가는 뭐 이성윤 씨가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도 요새 발을 싹 빼려고 원래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혼밥을 주로 먹는 사람인데 이 부서 저 부서 해갖고 밥 먹자고 술 사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변호사도 못 오는 수가 있거든. 근데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김동진 그 판사라는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봐도 진보측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지난번에 이 사람이 그 검찰 인사학살을 비판했어요. 그것도 세게 비판을 예, 했죠. 그런데 뭐 어제 헌법 정신에 결정타로 위반되는 행위. 문재인은 하야해야 된다라고 그냥 글을 올렸다가 뭐 내놨지만 일단은 뭐 볼 사람 다 봤으니까 다 봤죠. 형식적으로 그냥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판사 지금 입을 통해 너 하야해라. 헌법 정신이나 이 공화정을 끌고 갈 만한 상태가 못 된다. 조국 때 니 하는 거 보니까 틀리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공화정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예. 대통령이라는 게 제일 먼저 선서하는 게 뭡니까? 국헌을 준수하고요. 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할 않았던 그런 의지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 탄핵 이유입니다. 헌법 준수 의지가 없는 거. 근데 이 판사가 문재인 보니까 헌법 준수 의지가 없다 이거야. 말하자면 이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그래갖고 사사로운 정에 매여갖고 마음의 빛
이런 얘기한 거 보니까 넌 틀렸다. 내려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 그 공경애라고 민변의 판사도 또 문재인은 공소장만으로도 탄핵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권력은 뭐 동서 거북을 막론하고 외부의 적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되는 게 많거든요. 예. 내부에서 권력의 권력 속성이죠. 다툼이라든가 자기들끼리 그런 싸움으로 무너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진보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아니 어떤 정의든 평등이든 자유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운 게 기준이고 원칙이고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뭐 어느 성향의 정치적 성향이든 이념적인 성향을 갖은 어떤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그게 또라이죠. 예.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신 바뀐 사람. 요즘에는 깨시민이라고 하면서 대깨문에 반대해서 예.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이고 깨시면은 깨어있는 시민을 뭐 깨시민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내부에서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뭐 따뜻한 자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지키려니까 입 다물고 있고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모른 체 하고 눈 감고 있는 게 최고다. 창피는 순간이고 임무는 영원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제가 보고 느끼고 겪은 정치적인 어떤 경험으로 보면 이 상황은 이제 이 몰락 붕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문정권이 지금 남은 이제 2달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녹화하는 이날이 20일이니까요. 이제 선거가 뭐 코앞에 닥쳤습니다. 2월달이 28일이니까 3일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달하고 한 20일, 한 달하고 한 20일 남았어요. 네. 그러면 뭐 선거 뛰는 사람은 이쯤 남으면 한 50일 남았으니까 피가 마르는 코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4월 15일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우한 폐렴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무더기로 늘어날 건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올 봄에 이 봄 경기가 봄에 뭐 소비 활동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근데 봄에 이런 경기가 올 스톱되고 기업들은 또 중국발 지금 저런 이 공급 체인망의 위기 이런 부분으로 기업들도 또 지금 이 재료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의 분위기로는 거의 최악인 것 같아. 자영업자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정권이 갑자기 문재인 엊그제까지도 경기 좋다더니 며칠 전에 하루 만에 비상경제 사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래서 다른 의석이 있나 이러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우리가 치를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감염 우려가 있다. 아니 뭐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고 연설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총선을 불가피하게 우한 폐렴 사태가 진정된 뒤에 하자. 근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이런 저도 그 생각을 강하게 승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도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0일이에요. 네. 6월 1일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없죠. 만약에 4월 달 돼서 한 달 미뤄서 5월 달 되면 가라앉고 또 회복이 돼서 하면 미룰 수가 있는데 그럼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도 가게 생긴데 딱 모양 네. 보니 그러면 4월 달에 하는 거를 6월 달로 미뤘다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부재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헌정 중단 비슷한 비슷한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하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을 임시로 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연기를 하려고는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그런데 연기하려면 국회의원이 부재 사태가
5월 31일 자정부터는 부재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연기하려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빼박 상황인데 어쨌든 자기들이 자업자득입니다. 부메랑이 된 거예요. 예. 그 취미에 설치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저러는 게 아니죠. 저 거기다가 이 정권은 탁현민 효과라 할까? 그것의 매력에서 그 홀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탁현민이가 막 무슨 판문점 도보다리 무슨 쇼다 무슨 백두산 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정치, 예. 감성의 정치 이런 걸 해갖고 초장계 초반에 상당히 재미를 봤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위기가 오면 그런 식으로 돌파가 여기 가는 가서 거니까. 문재인 돌아다니고 김정숙이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그게 쇼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쇼 하려다가. 근데 이런 것도 또 좀 진화해야지. 옛날 거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면 되나요? 참.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무대책 아닌가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정직한 정권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도 일대 방향전환을 하고 특히 메르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총력 대응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것은 보면 아는 거거든요. 말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고 그러면 또 오히려 하는 것도 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쉬쉬해서 감추고 또 쇼로 이것을 이미지 정치로 포장하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는 저는 절대 답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문정권이 지금까지 저 광대가 이 줄을 타듯이 그 슈퍼 트루퍼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줄을 타듯이 중간을 이렇게 타오면서 잘 버텨왔는데요. 세상이 보면 오래 보면 공정하다고 이제 이 자기도 생각지 않은 이 어려움에 걸려들어서 헤어나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렇다라는 것을 전 국민들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